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 사는 음향 이야기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게요. 오늘은 뭐 대림대 오늘 축제도 있는 날이고 좀 뭐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시간을 짬을 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몰라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볼륨 밸런스를 잡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 패닝은 어떤 생각으로 잡는 것인지, EQ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머릿속에 추상적인 개념만 존재하고 작동법을 모르니 너무 복잡해지는 기분입니다. 모든 음향하시는 분들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야 잘하는 거지? 예. 근데 사람들마다의 소리의 철학이 있고 조금 다르게 어프로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좀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현재 상황 또는 그 공연이 진행되는 상황, 녹음이 진행되는 상황, 또는 음악가가 어떤 것을 연출하기를 원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현장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볼륨 레벨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시면,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리드 악기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 리드 보컬도 있으면서 리드 보컬이 백보컬이 리드 보컬을 이기면 안 되는 것처럼, 악기도 리딩하는 악기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모든 악기가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반이 리드 악기라고 하면, 이제 건반 소리가 가장 큰 가운데 나머지 악기들 소리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일렉 기타가 리드 악기라고 하면 일렉 기타가 가장 큰 가운데 나머지 악기들이 받쳐줘야 되고, 많은 경우가 어쿠스틱 기타를 리드 악기로 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쿠스틱 기타가 리드를 해주고 나머지 악기들이 받쳐주는 역할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볼륨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패닝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을 때는 패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무대의 상황을 보고선 무대의 배치대로 놓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무대 배치 같은 거 관계없이 하고 싶다고 하면 비슷한 성향의 악기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음역대가 비슷한 악기들이 있다면 그런 악기들을 하나를 좌에 놨다면 하나를 우로 놔서 밸런스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이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악기들은 정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는 정가운데, 그 다음에 킥드럼도 마찬가지로 정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스네어도 정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악기들이나 싱어들은 밸런스 있게 좌우 배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좌우 배열을 안 하시면 믹스가 잘 안 됩니다. 네, 실제로 스테레오 들었을 때 공간 안에서의 패닝을 통해서 배열을 해줘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소리가 섞이고 소리가 구별돼서 들려요. 너무 구별되는 게 싫으면 오히려 중심 쪽으로 좀 모으시면 구별이 좀 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놓고 패닝을 너무 많이 주면 너무 개별적으로 구별도 들리고, 패닝을 가운데로 좀 모으면 구별되는 게 조금 덜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필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패닝을 하시면 됩니다. EQ는 여러분들이,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가장 자연스럽게 잡는 거예요. 그 악기 소리는 그 악기 소리대로, 그 사람 목소리는 그 사람 목소리대로 나오도록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래 소리를 만들지 못하면 창의적인 소리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그게 EQ 작업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각각의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게, 공연장 많이 다녀라, 또는 악기를 배워라. 네, 직접 자기가 악기를 써보고 그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그 악기의 소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악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전혀 모르는데 EQ를 어떻게 잡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정말 모르는 악기면 저는 EQ 안 겁니다. 아예 그냥 플랫하게 그냥 가요. 내가 그 악기를 어떻게 손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EQ는 저는 잡고 있습니다. 네, 이정한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인터넷 방송 유튜브용 마이크 소개 리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준비할게요. 저도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 지금 이 마이크라, 얼마 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유선 마이크를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정말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유선 마이크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던 그 핀 마이크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사리트리 S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예전 노래와 지금 노래를 들어보면 극고음과 극저음의 차이가 큰 것 같아서 플러그인으로 재보니 다이내믹 레인지가 차이가 크더군요. 찾아보니 극고음과 극저음을 잘라버리고 데시벨을 올린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왜 생기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극저역과 극고역을 잘라내는 거는
예전이 더 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새는 오히려 그쪽을 살리는 편이고요. 과거에는 무조건 아주 낮은 50Hz 이하의 소리들은 잘라냈었죠. 네, 왜냐하면 그 소리는 그 당시 스피커는 잘 재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를 거의 잘라내고 고음 아예 녹음이 그렇게까지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잘려 나갔었죠. 요새는 오히려 그 음역대를 더 살려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달라지는 것은 그걸 잘라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흔히 데시벨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 데시벨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 음향적인 건데요. 사이코 어쿠스틱에 들어갑니다. 심리 음향적인 것인데 라디오 채널들이라든지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사람들이 그 소리가 조금 좋다고 생각해서 머무는 현상들 또는 그 채널을 고정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 심리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사실은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경쟁적으로 이 평균 볼륨을 올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평균 볼륨을 계속 올려서 라디오 스테이션 지나가다가 어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머무르게 청취자들을 머무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먼저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점점점 이렇게 와서 모든 앨범들이 거의 이 헤드룸을 꽉꽉 채워서 저희가 속된 말로 깍두기 만든다고 하는데 파형이 그냥 네모 반듯하게 그 깍두기 모양으로 잘려나가는 것처럼 만들도록 꽉꽉 눌러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레벨 값은 올라가지만 다이나믹함은 되게 줄어들고 음질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의 대중성을 위해서 평균 레벨을 많이 올리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음질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앨범들 많이 저도 튜닝을 하거나 시스템을 체크할 때 듣는 앨범들이 요새 앨범들이 아닌 좀 과거 앨범을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런 데시벨 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앨범들은 음질이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이나믹을 다 눌러버려서 트랜지언트하게 빠르게 응답하는 속도들의 그런 악기들은 별로 없어요. 네, 잘 안 나오고 막 다 눌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극저역과 그 고음을 잘라낸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어서 계속 서로 간의 레벨을 높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고요. 요새 추세는 또 그런 걸 또 자제하는 추세입니다. 더 품질, 질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변화가고 있어요. 네, 황기천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좀 줄이면 그렇습니다. 그 레퍼런스 음원을 갖고 테스팅을 하는 제 모습을 보고선 질문을 올리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교수님만의 레퍼런스 음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레퍼런스 음원이 여러 가지 기기에서 제각각으로 들릴 텐데 그 기준을 잡는 명확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홈 오디오 기준인가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레퍼런스라고 생각하는 음원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악기나 사람 목소리 등의 음역 대역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만의 음원의 헤르츠로 구별할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건데요. 레퍼런스 음원의 선정 기준은 원음에 가장 가깝게 녹음이 된 그 소리들, 그런 악기 또는 그런 녹음이 돼 있는 앨범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디스토션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인위적으로 이펙트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앨범을 저는 레퍼런스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준이 없거든요. 하지만 원음에 굉장히 가깝게 녹음을 한 앨범들은 제가 그 원음 소리를 알거든요. 제가 그 악기 소리를 알고 있고 사람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정말 잘 살려서 녹음한 앨범들이 혹시 듣다가 있으면 그런 애들을 레퍼런스로 음악을 삼고 그 음악을 수백 번이 아니라 수천 번 들어요. 수천 번을 들어서 제 귀에 각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레퍼런스 곡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원음에 가까운 소리들, 굉장히 원음에 가깝도록 녹음을 잘하고 믹스를 잘한 앨범들을 레퍼런스를 삼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기기에서 제각각으로 들릴 텐데요. 그 기준을 잡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기기에서 제각각으로 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기기가 튜닝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튜닝이 잘 되면 다 똑같은 소리로 나옵니다.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소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를 삼고 있는 대표적인 스피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네릭 같은 스피커들의 그런 스튜디오에서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쓰고 있는 헤드폰들에서 이제 레퍼런스용으로 쓰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청취를 많이 하면서 기준을 잡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스피커들이나 이어폰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 것들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좀 되면요, 어느 시스템에서 듣건 간에 이거는 뭐 어디 음역이 빠졌네, 어디 음역이 많네 라는 게 금방 티가 납니다. 어떤 악기 소리가 잘 들리네, 어떤 악기 소리가 너무 과장됐네,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준은 사실 스튜디오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뭐 제너릭 같은 스피커에 중심을 놓고서 많이 잡는 편이고요. 다음 세 번째, 레퍼런스라 생각하는 음원에 아무리 듣고 들어도 악기나 목소리의 음역대를 헤르츠로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 트레이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EQ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 대역대를 찾아요. 예를 들면 제 목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데 제 목소리에서 목소리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EQ 작업을 해서 EQ로 부스트를 많이 시켜요. 많이 올린 다음에 그 EQ 대역을 막 움직이면서 내가 여기를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소리가 많이 도드라지네, 여기를 올리니까 어떤 소리가 더 도드라지네, 여기를 하니까 어떤 소리로 변하네 라는 걸 찾는 거죠. 그 반대로 내리면서 내려놓고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변하네 라는 것을 이제 훈련을 하면 듣기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죠. 음반도 마찬가지예요. 음반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EQ를 좁게 하고 올려놓고선 막 움직이면서 이 대역대 소리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나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이 대역대구나 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EQ를 이용해서 찾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귀로 훈련을 하는 이 시그널 제너레이터 또는 앱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애들은 랜덤하게 어떤 주파수를 막 들려줍니다. 그러면 제가 맞춰야 돼요, 이게 몇 헤르츠인지. 그래서 엔지니어를 꿈꾸는 친구들은 그런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해갖고선 걔네가 막 문제 내주는 거를 최대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를 하다 보면 이 소리가 이 대역대 소리구나 라는 게 훈련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건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 주파수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20Hz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20Hz를 어떻게 알아요? 한 번도 20,000Hz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20,000Hz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K 톤이 어떤 톤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뚜 하는 소리가 1kHz 톤이에요. 그리고 전화기 수화기 옛날에 딱 들면 뚜 하고 나오는 소리 있죠? 그게 440Hz예요. 그래서 전화기에 있는 소리, 그다음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1K 톤, 뭐 이런 것들을 놓고선 기준 삼아서 그 주파수가 앞뒤로 어떤 게 있겠구나라고 간접적으로 추측은 할 수 있죠. 네, 맷송 씨가 질문해 준 건데요. 앞서 어떤 분이 EQ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으로도 EQ가 다 있던데 핸드폰 EQ를 만져야 할 때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서 EQ를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EQ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톤 밸런스 틀어졌다면 EQ 조정으로 보정해서 듣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Q가 있다면, EQ의 성능이 괜찮다면 EQ를 쓰는 건 괜찮죠. 하지만 EQ를 많이 과하게 쓰게 되면 음질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전체적인 음질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EQ는 너무 과하지 않게 쓰는 것을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스피커나 헤드폰이나 이어폰이 낼 수 없는 음역 대역을 과도한 EQ로 거기에다가 막 넣어주게 되면 스피커나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고장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부스트해서 EQ를 올리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뭐 교회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나 그다음에 드럼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에서 그런 것들 좀 다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이 올려준 질문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요 채널, 요 게시판이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요, 커뮤니티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이 있으면서 여기에 궁금한 거 영상으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올려달라고, 댓글로 올려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 또는 여러 가지 장비에 대한 리뷰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